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이걸 매번 해야 되는 게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거든. 아, 그렇죠. 그래서 어드레스를 분명히 해 놓는 게 네네. 자, 오늘은 가슴이 머리에게 시리즈 3번. 음, 아,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어떤 원리로 하는 건지 좀 재밌게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수행의 원리요? 네네네. 네. 수행의 원리 플러스 더 크게 하면 우리의 삶과 그 진화의 원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떤 삶과 진화. 의식 상승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막 이러는 것이 어떤 원리로 진행되느냐를 알고 수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네네. 음. 음.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비 원리로 하는 거예요. 대비 원리. 대비 컨트라스트요? 예, 대비요? 컨트라스트 원리요. 음. 네. 우리 몸도 또한 뭐를 인지한다는 거는 차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음. 그 차이가 없으면 우리 인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평온하다는 거는 차이가 없는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음. 자, 그래서 네. 이 대비 원리라는 게 아주 조그맣게는 수행의 원리로도 되지만 네. 어떤 우주 원리도 그렇거든요. 예. 음, 음. 음. 그 그러니까 이 대비 원리는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이원성 세계에서만 있는 원리예요. 대비가 가능한 건 이원성이라 그렇게 네네. 말씀이신가 이런성 봐요. 세계에서 어떻게 대비가 되겠어요? 그렇죠. 양극성이 있을 때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즉 비교가 네.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음. 그래서 우리는 감각도 이 대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비는 또 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이 그렇죠. 아니고. 예예예. 그래서 상대성 세계 자꾸 얘기하는데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있고 네. 그러니까 똑같은 방이라 하더라도 네. 춘대서 온 사람은 이 방이 "어우 이 방 인제 살만하네." 이럴 거고요. 네네. 더운 데서 온 사람은 "아유 방이 왜 이렇게 차가워."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그 방은 똑같은 방인데 이렇게 대비가 다른 사람들끼리 왔을 적에는 네. 상대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절대적이 아니고. 음. 네네. 이런 원리요. 예. 음. 음. 그런데 이것이 대비의 원리는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언제부터 출발하냐면 대칭성이 깨지면서 물질 세계가 생겼다고 하는 게 인제 그 양자역학의 이론이거든요. 예. 그 대칭성이 깨졌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양극성이 나온 거고 양극성은 즉 대비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원성 세계가 인제 출현했다 이런 얘기예요, 대칭성이 깨졌다는 얘기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음. 뭔 얘기인가 하시는 분은 양자역학도 좀 공부를 하시면 야 네네. 예 그 야 야 과학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우리 지금 마음까지 막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예예. 그러니깐 양자역학을 공부하시면 좀 더 과학적으로도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네. 인제 비슷한 게 또 인제 뇌과학도 있고 인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음. 되겠고요. 네네. 근데 인제 이 부분을 좀 보면은 우리 이 인류도 보면 정신이 끊임없이 이게 지금 진화되고 있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하고 50년 전에 우리 부모들이 살았던 시대하고는 지금 엄청나게 정보 양도 틀리고 음. 네. 쉽게 말하면 민도가 많이 틀려요. 네네네. 예예예. 그래서 음 이제 이렇게 인제 진화를 하는데 네. 그 그러면 우리 아주 유아기 때를 보면 인류가 네.
우리 유아기 때는 주로 동화 얘기를 통해서 애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네. 팩트를 얘기하면 모르니까 네네네. 재미도 없고 예. 동화로 얘기하는 게 인제 그 재미도 있고 걔네들은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쵸. 걔네 수준에 맞죠. 예. 네. 근데 인류가 유아기 때는 당연히 우주의 어떤 그 인간과의 그 어떤 의사소통도 우주와 네. 인류가 유아기니까 인류 어린애에 맞게끔 얘기를 끌어나갔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요. 아 네네. 음. 음. 그래서 보면 그 구약 같은 거 보면 벌써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의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부모 세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지금과는 다른 그 네. 문명이 90%가 넘었던 그런 시대였던 거를 지금 상상도 안 가잖아요. 네. 예. 집에서 신문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아 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네. 자, 그러면 그 지금 구약의 그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들은 그거는 사실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인류가 유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네. 동화스럽게 만들어진 얘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뭐 벌을 받고 나왔다 이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음. 그러면 이거를 인제 양자역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 가위를 따먹고 뭐 선악과를 따먹고서 뭐 뱀하고 대화를 하고 뭐 별걸 다 하잖아요. 네. 동화도 그렇게 재미난 동화가 없어요. 근데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이 그거를 팩트라고 얘기하면 네. 인간이 세뇌가 되면 얼마나 이게 그 뇌가 음. 힘을 못 쓰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세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 그러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는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대칭성이 깨졌다. 깨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원성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선악이라는 거는 그 사고의 결과거든요. 그렇죠. 어. 음. 그게 선악이라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요즘은 의식이 높아졌으니까 네. 이원성이라고 해도 이해하잖아요. 네네. 근데 인류가 유아기 때 이원성이라고 하면 알아들었겠어요? 음. 아 그렇죠. 못 알아들었겠죠. 그런 개념이 없었겠네요. 없었죠. 그러니까 예. 선악과라고 사과 그것도 먹는 과일에 예예. 예예예. 애들은 무조건 먹는 동화를 해 줘야지. 뭐 어. 네네. 그러면 우리 개인한테도요. 우주 원리를 네. 떠나서 개인한테도 한 생각이 났다는 거는 우리 머리 안에서 대칭성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네. 어.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네. 그러면 생각 이전에는 뭐예요? 대칭성의 세계인 거요. 예. 그냥 무념무상이라는 건 대칭성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치면은 이게 그 파고가 하나도 없이 네. 명경지수. 오래간만에 네. 사자성어가 나오네요. 네. 명경지수. 네. 괴로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애인 이름은 명경이고 두 번째 애인 이름은 지수였으면 '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 그럴 텐데. 네. 어. 그러면 거기다 돌멩이 하나 던진 게 그게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인제 파동이 생기면서 출렁출렁하면서 인제 이원성이 생긴 거잖아요. 네. 높낮이가 생기니까. 네네네. 높고 낮으면 이원성이잖아요. 대비적이고. 네네.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한마디 더 들어가면 그런데 높낮이 다 더하면 제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칭성은 항상 있는 거예요, 숨은 대칭성은. 왜 이원성 네. 세상에도. 네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우주가 그래서 붕괴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제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수적으로 보면 대칭이 깨졌지만 네네. 돌을 던졌을 때 그 모든 일어나는 파동을 다 더하면 제로예요. 원래 그 명경지수가 제로였듯이.
예.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창조주께서 네. 한 생각을 내셨다. 그래서 네. 대칭성이 깨졌다. 네. 사유라고 하는 거는 이원성을 통하지 않고는 사유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쉽게 얘기하면 언어 구조는 길고 짧은 거, 좋고 나쁜 거, 뭔가 미추 뭐 이런 대칭성의 언어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성으로는 언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네. 거니까 그 이원성 언어를 가지고 깨달음의 세계인 대칭성의 세계, 즉 이론성의 세계를 가려고 그러면 불교에서 그래서 언어도단, 네. 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음, 네네. 언어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선악 미추 이런 어휘는 대칭성의 언어가 아니라 대비의 언어라고 해야겠군요. 그렇죠. 대칭성이 깨진 거고, 그거는 깨진 언어요. 사고의 그 파생물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언어 자체라는 게 이원성의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진리를 탐구하는 자는 언어를 넘어서서 보는 거지, 사유를 해가지고는 철학자뿐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철학자가 보는 것.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자 치고 깨우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게요. 전부 말년에 너무 생각을 해가지고 정신병자가 돼서 막 죽고 그러지. 네. 그러니까 뭐 진리는 뭘까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결론이 안 난다는 게. 우리 선배 철학자들이 우리보다 더 합리적이고 논리와 추론성을 가지고 했지만 결론이 안 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고를 수도하고 보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게 볼견자, 성품 성자. 성품을 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성을 보는 거지. 네. 한 소리 냈다 하면 이미 그거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이원성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또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진짜 지옥으로 가는 줄 알고. 네. 음. 그래서 언어에 대한 되게 플렉시블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명상을 잘해요. 근데 언어가 1대1로 돼 있는 사람들은 네. 좀 이게 이해 구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음.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한테로 보면은 우리가 무념무상을 했을 때를, 그거를 우리가 대칭성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거기서 한 생각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이제 대칭성이 깨지면서 생각이 나온 거고, 그 생각이라는 건 이원성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원성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러한 언어가 이원성이고 언어를 하는 순간부터는 그 이원성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거기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지식적인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 이런 구조로 봤을 때 언어를 넘어서려면 언어를 이렇게 이용하지 않고 볼견자, 보는 걸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네. 이제 그런 게 사마타, 이제 음. 위파사나 이제 이런 명상법이죠. 네네. 관상법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요런 얘기를 성경책에는 이걸 재밌게 어떻게 이제 이거를 보고 보세요. 그러면 성경책이 얼마나 재미난 책이냐면, 요거를 에덴 동산이라고 설정해 놓고 거기에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서 추락했다는 거거든. 신락원을 했다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면 에덴 동산은 뭐냐면 그게 대칭성의 세계예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뭐냐면, 실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네. 나무 있으면 제발 좀 가져와 보세요. 네. 아니, 나이가 20대가 넘어서 교회를 믿는다고 해서 그거를 진짜로 믿고, 그 몇천 년 전에 사람한테 얘기한 거요. 그 성경이 몇천 년 전에 민도를 생각해 보세요. 네. 굴속에서 살았어요, 그때 일반인들은. 네. 그 부여의 그 백제, 낙하암이 있는데 거기 가보세요. 그럼 그 당시 그 부여 백성들이 살던 그러한 운박집 같은 게 있다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음. 반지하요, 쉽게 얘기하면.
밑에 네. 땅 파고 위에다가 이렇게 볏짚 씌워놔가지고 그 속에 사는 거요. 네. 그것도 한 1000년 전인데 네. 그거보다 몇천 년 전의 사람들한테 한 얘기니까 네. 이걸 팩트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를 왜 몰라? 음.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성경책 읽으면 그게 그 책이 우리 같은 의식을 가진 사람한테 설명된 책으로 얘기를 한다니까? 네. 그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양자역학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심리적인 걸 얘기하고. 그 네. 당시 그런 까막눈의 사람들, 아주 맹탕인 사람들 을 네. 깨우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 설정을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은 대칭성이 깨지기 전 세계를 상징하는 거요. 네. 완벽한 세상. 예. 근데 거기에서 한 생각을 일으켰다는 거는 거기서 대칭성의 세계, 즉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거는 이원성을 나타내는 거, 이원성은 생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서 신라원으로 빠져나왔다는, 신라원 낙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야? 생각 세계에 함몰됐다. 네. 그러면 영원히 이제 대칭성 회복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네. 음. 요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근데 진짜 교회에 빠진 분들한테는 이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일 것 같아요. 난 그 사람들한테 교회는. 포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볼 것도 없고 네. 봐도 이해도 못하고. 그렇죠. 그 세뇌들인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라는 거는 네. 그 학교에 가보면 끊임없이 이렇게 선생과 학생의 관계에서 계속 선생들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네. 하다못해 내가 중학생 할 때 국민학생 가해 선생도 했었거든요. 네. 음. 아니 방학 때가 됐는데 네. 우리 아들 좀 국민학생 4학년인가 그런데 공부를 네. 가르쳐 주라고 그러더라고. 어머나. 아유, 이뻐라, 둘 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그때 돈으로 뭐 1,000원인가 2,000원 받았던 것 같아요. 큰 돈이요. 그래요? 네. 큰 돈이요 그때. 음. 어, 사교육에 얹으셨군요. 맨날 걔랑 놀다가 갑자기 걔 선생이 된 거요. 친구에서 선생으로. 무슨 영화 제목 같네. 그래가지고 걔가 하도 공부를 못해서 오죽하면 시켰겠어요 나를. 그러니까 공부를 하도 못해가지고 네. 희추를 때리기까지 했으니까. 아유, 비장하게 하셨네요. 친구에서 선생으로. 훈장님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네. 국민학교는 중학생이 가르치는 거고 중학생은 고등학교 가르치는 거고 고등학생은 예. 대학생이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인류가 어렸을 적에는 네. 진화된 존재들이 와서 네. 인류의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에요. 그러니까 앞서간 애들 엄청 앞서갔고요. 네. 뒤에 후에 생긴 뭐 이런 또 시작된 거는 뭐 몇 억 년 차이 날 수도 있는 거요. 스타트 자체가 뭐 미련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물론 자체 진화되다가 파괴력에 의해서 또 자기네 생존 이런 환경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 시작 자체가 이렇게 차이 나는 문명도 있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벌써 우리만 해도 아직 우주선이라든가 이런 게 빛을 초월하는 우주선은 아직 까마득한 얘기잖아요. 네. 예. 광속으로 달리는 거라도 몇만 광년, 몇백 년 광년이 있는데 몇억 년 광년이 있는데 네.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30만 킬로 가는 그 광속으로 몇억 년을 간다? 우주가 그렇게 큰 거요. 네. 근데 지구만 가지고 그렇게 쪼잔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 그럼 거기서 광속으로 날아다니는 애들이 들어와서 그 정도 되면 운목 생활하는 이 지구인들을 해가지고 충분히 하느님
난 너희 친구야 해도만 하나님이라고 굳이 우기면서 하나님을 섬겼을 것 같아, 지구 사람들이. 네. 옆에 우주선 놓고 막 삐까뻔쩍 해보세요, LED. 그렇죠. 예, 부싯돌로 네. 불 켜던 시대에.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런 네. 의미에서 뭐 이제 인간의 뭐 DNA 유전자를 가지고 시험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역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네. 그게 세 가지인 거야. 그냥 아직 기독교 믿으시는 분이 나는 그 1절 1핵도 그냥 저 성경책에 있는 그대로 믿겠다. 네네. 네, 이제 음. 그러면 그걸 뭐 사실로 믿으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방금 얘기한 이런 식으로 예. 그 유아기 지구인들을 위해서 동화적으로 얘기한 건데 이렇게 이 현대적인 우리 의식 수준에게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무념무상에서 한 생각이 드러난 거, 우주적 네. 차원에서는 우주의 창조자가 뭐 그런 얘기는 많이 있죠. 책 보면 자기를 알고 싶어 가지고 한 생각을 드러냈는데 그래서 자기를 알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분산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내가 나를 타인으로 알게끔 해서 자기를 인지하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했다는 방법이 있고 또 한 방법은 역사적으로 인류가 진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진화한 존재들이 들어와서 실제 네. 인간의 그 유전자 조작도 많이 하고 뭐 그런 큰 틀 안에서 또 에덴 동산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근데 네네. 수행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내가 해석하는 식으로 해도 틀릴 건 없다 이거예요. 네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이제 대칭성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네. 원래 좀 짧게 하는 게 매력이 있는 거니까 이제 가슴이 머리에게라는 시리즈는 지금 세 네네. 번째인데 앞에 두 개 하고 네. 그런데 이게 파생 대칭성이 있고요. 본 네. 대칭성이 있어요. 본 대칭성과 파생 예, 대칭성이요? 우리 왜 금융상품 보면 음. 파생 상품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음. 그래서 원 금융상품이 있는데 그거에서 또 나온 상품을 파생 상품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머리에서 잠깐 생각을 쉬었다. 지금 잠깐 쉬어 네. 보세요. 그럼 한 생각이 싹 사라지면은 네. 갑자기 머리가 평온해지잖아요. 네. 이것도 대칭성이요. 그다음에 네. 우리가 가슴으로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언어가 끊어진 자리에 그 대칭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은 거냐? 근데 그 원래 머리는 이게 대칭성을 하기 위한 그 시스템이 아니고요. 네네. 예, 그 생 대칭성이 깨어진 이후에 네. 우리의 생존과 보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뇌고, 그다음에 네. 뇌는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운동을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네. 운동. 네. 운동. 네. 운동하지 않는 것들은 뇌가 없어요. 나무에 뇌 있는 거 봤어요? 맞아요. 식물들은 그러네요. 어. 음.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제일 유명한 얘기는 멍게 아세요? 멍게? 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멍게. 하죠. 근데 옛날에 네. 뭐냐면 자기 미워. 그래서 왜 그러면 자기 멍게 해파리 뭐야? 말미잘. 말미잘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유행어도 다 바뀌네. 지금 하려니까 되게 촌스럽네. 그때는 되게 쌈박했는데 쌍욕만 하다가 갑자기 말미잘 해파리 막 이러니까 되게 신선했는데 지금 하려니까 촌스러워도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네. 하여튼 유행이라는 게 그 묘한 맛이 있어. 네네. 그 멍게를 보면은 얘가 처음에는 돌아다니는 애들이거든요. 그때는 머리가 네네.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게 돌 같은 데 붙어 가지고 인제 운동할 필요가 없으면요. 네. 머리를 잡아먹어요 지네가. 아. 영양분으로. 네. 그 얘기 네, 들었죠? 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더라도 거꾸로 봐도 그런데 거꾸로 운동 안 하던 것들이 운동하는 걸로 나오려면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네. 운동은 생존과 보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다음에 우리 생각은 내면화된 운동이라고 그래요. 생각은 내면화된 운동. 갑자기 음. 뇌과학으로 확 그냥 올라갔어요. 네, 가슴 명상하면 정신 없어요. 뭐 하도 다루는 게 네. 많아가지고. 네네. 그냥 뭐 도매상, 소매상, 뭐 제조업까지 뭐 다 하니까 원자재상까지 다 하니까. 맞아요. 그 대신 또 다 이렇게 쏙쏙 긁어먹는 맛은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것만 듣고만 있어도 하니까. 네. 자, 그래서 그 원래 머리는 그게 이원성 세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체와 용에서 체가 아닌 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고요. 근데 우리 가슴은 본 대칭성의 세계인 거예요. 네네. 여기는 언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파생 이전에요. 네, 네. 원래 대칭성의 세계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깨지면서 이제 그 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지금 다 가슴을 잊어버리고 머리에서만 산단 말이에요. 네. 머리에서 살면 언어에 묻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가슴을 모르는 수행법은 제일 먼저 머리에서 생각을 끊는 것부터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뭐 화두를 듣는다 이런 것도 전부 든다 이거 전부 생각을 끊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생각을 끊는 행위인지도 모르고 그냥 화두만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네네. 생각을 끊는 거요. 근데 네. 가슴에 들어가면 생각 끊고 뭐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원래 그런 자리요. 네네. 원래 생각이 끊어진 자리요. 그냥 그 가슴에 들어가면 그 자리가 그리고 또 맞아요. 그 머리에서는 그 생각이 인제 끊어진 게 어느 정도 인제 이렇게 좀 습관화가 되고 인제 뭐 생각을 끊고도 뭐 몇 분 동안 있을 정도 지속력이 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거는 파생 대칭성이에요. 네네네네. 이걸 몰라 지금 불교인들이. 모르죠. 본 대칭성은 아니에요. 파생 상품이요. 금융 상품으로 얘기하면. 본 네. 대칭성은 가슴에 있어요. 가슴은 언어를 네네. 몰라요. 네. 그럼 멍충이냐 가슴이. 네. 언어 이전에 옛날 왜 그 코미디 보면 딱 보면 압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척 보면 앱니다 하는 거. 네네. 그 누구지 그거? 숭구리당당 숭당당 하던 그 코미디언 오재미? 아니에요. 김정열. 김정열 씨. 그 사람이 숭구리당당 숭당당하고 또 하나 유행시킨 게 척 보면 앱니다거든요. 네. 압니다. 아유, 그게 어떻게 생각나지 지금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예예. 가슴은 척 보면 아는 존재지 뭐 네. 논리와 추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처럼. 네. 그래서 직관이라는 건 가슴에서 머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직관의 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척 네. 올라오면 아는 거지. 그렇죠. 머리에서는 직관이 안 생겨요. 뭐 가슴에서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과학 서적 같은 걸 보면 뭔가 네.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과학자들. 네.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내놓는 경위를 보면 네. 몰두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탁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죠. 갑자기 떠오르죠. 떠오르다는 거지 그 과정이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데는 별로 없어요. 떠올랐다는 거예요. 탁 네. 떠오르는데 거기에 무슨 뭐 원리가 있고 논리가 뭐가 있어요. 그냥 탁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아하 그래 했다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 탁 떠올랐다는 거예요. 논리의 비약이요. 그게 대칭성 세계예요. 거기는 쉽게 얘기하면 다 저기 해인산매처럼 다 해인산매가 대칭성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다 비춰지는 게 세계예요. 해인이라는 게 뭐 인이 뭐야? 인 도장인자가 비춰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정열 얘기를 하면 뭐예요? 착 보면 앱니다. 이 뜻이요.
예, 예. 그거를 그 한자 쓰시는 분들이 해인산매로 했는데 해인산매 하면 이게 골치 아파. 근데 첫 보면 M이다 하면 다 알잖아. 왜 이렇게 쉬운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하냐고. 좀 네. 개그맨들이 좀 명상을 공부해서 개그 언어로 명상을 풀어놓으면 다 알 것 같아. 네. 무슨 아공 법공 이상한 얘기 다 어렵게만 해놔가지고. 네네네. 나 없슈 이게 아공이요. 네. 내 몸 없슈 이게 법공. 법공이요. 네.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아, 진짜 그 언어가 정말 답답한데. 네. 어, 그래서 에, 그래서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대비 원리라는 거죠. 이원성 세계가. 근데 네. 대비 원리가 수평적 대비도 있고 수직적 대비도 있단 말이에요. 수평 대비, 수직 대비요? 그 선과 미추 이런 건 수평적 대비요. 아, 음. 네네. 그런데 수직적 그 대비는 아, 뭐냐면 네. 다시 이원성 세계와 일원성 세계도 이것도 대비요. 아, 강의로 보면. 약간 뭐 차원을 넘나드는 대비 이런 표현 해도 그렇죠. 되겠네요. 그래서 네네. 이원성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거꾸로 일원성 세계가 얼마나 좋은 세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원성 세계를 쉽게 얘기하면 어둠이라고 그래요. 네네. 일원성 세계, 그러니까 대칭의 세계를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그러면 우리가 흔한 얘기 맨날 책 보면, 영성책 보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기 위해서 지구에 와 있는 거다. 네. 이것도 대비 원리요. 이건 수직의 원리요. 아, 예, 예. 어차피 대칭성 세계에서 좌우 있는 거는 이거 수평적 대비고, 네네. 수평적 대비가 아니고, 크게 네. 네. 대칭 세계와 대칭이 깨진 상대적인 세계도 이것도 보면은 대비의 세계라는 거예요. 아, 예, 예. 음. 그래서 우리 진화는 이 어둠을 통해서 빛을, 대칭을 찾아가는 이 수직 그 대비의 원리에 의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네네네. 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한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의 세계로 미끄러졌다는 건 뭐냐면, 생각의 세계에 살아보니까 이거 진짜 이거 사람이 살라고 그래도 하루를 제대로 살아야지 이거 맨날 전쟁하고 무슨 저기 뭐 러시아가 어디를 침공하고 뭐 또 이스라엘에서 무슨 지금 뭐 난리 나고 이거 그 네. 사람 당사자들한테 가보세요. 자기네들이 전쟁하는데 다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해보세요. 두 네. 사람 불러다가 얘기해 보세요. 저 사람 말이 맞아요. 우리가 나쁜 놈이야. 이러는 사람 없어요. 네네. 음. 근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네. 생각에 빠지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게 불교, 어, 네네. 이런 얘기요. 어. 자, 그래서 결론은 답은 뭐냐? 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원성 세계에 떨어져 있는데, 생각의 세계. 네. 네. 그러면 다시 대칭의 세계를 찾아가는 건 그냥 가슴으로 풍덩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네요. 예. 음.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시에 보면 뭐 짧은 시라는 무슨 뭐 있어요. 그 시가 하이쿠. 하이쿠. 예. 거기서 제일 유명한 시가 깨구리 풍덩이요. 네네.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네네네. 깨구리 봤어요. 풍덩. 네네. 그러면 깨구리는 뭘 얘기하냐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풍덩은 뭐냐? 가슴으로 그냥 들어가라는 거야.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따지다 보면 네. 가슴에 걸려가지고 거미줄에 그 매달린 저 잠자리처럼 네. 허우적거릴수록 더 결국은 생각에 붙들리다 보면 우울증 무슨 증 걸려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 네. 철학자들이. 네네네. 답이 아닌 데 가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그런 거예요. 네. 뭔가 비슷할 것 같은데 안 나와 거기는. 답이 없어. 그냥 딱 잘라 얘기하면. 깨달은 사람들이 네네. 봤을 때는. 네네. 어. 그러면 깨구리 풍덩은 뭐냐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네. 가슴으로 그냥 풍덩 들어오라는 거야. 따지도 묻지도 말고 무슨 광고 선전 같네. 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근데 말고 우리는 풍덩 가슴으로. 빠지기 전에 "왜 그러는데요? 왜 풍덩해야 되는데요?" 하면서 평생을 그러고 앉아 있다고. 근데 네. 평생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지치거든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생각이 에너지. 네. 그러면서 막 온갖 무기력증이 빠지고 온갖 우울증에 빠져 가지고도 들어오라는데 거기서 그만 그러고 이미 거기는 답이 아니라는 게 너의 무기력증, 우울증, 대인기피증이라는 게 벌써 뭔가 잘못돼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건데 네. 근데 왜 자꾸 거기서 그러냐. 자꾸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앓고 있는 병이 더 도드라지면 도드라지지 좋을 거 없다. 그것 때문에 생긴 병인데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깨구리 풍덩하래도 내가 왜 풍덩해야 되는데요. 대답해 주시면 들어갈게요. 네. 야, 그 언어도 아냐 말로 할 수 없어. 도가도 비상도해야 하면 그런 말에 난 안 속아요. 네. 이거 에고의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아휴. 네. 근데 맞아요. 인류가 지금 생각을 해서 뭔가 답을 내지를 못했는데 그거 시도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네. 하다못해 그걸 업으로 삼고 있는 과학 철학자들도 다 정신병으로 걸려 죽었는데 철학을 제대로 한 사람은 네. 뭐가 본인이 더 똑똑하다고 거기서 그거를 하고 있냐고. 그냥 깨구리 풍덩하면 되지. 네네. 그리고 한국에서 최초로 가슴 명상도 나왔는데 아주 구체적인 가슴 명상이 그냥 선언적인 네. 가슴이 아니고 가슴으로 네. 살아라 뭐 가슴이 당신의 존재다. 가슴이 당신의 그 센터다. 뭐 이런 어떤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여기 오면. 네네. 왜 머리에서 계속 따지고 앉아 있냐고. 지금까지 안 됐으면 끝까지 안 되는 거고 그 생각을 해서 탈출한 사람이 없는데 인류 역사상으로 봐도. 네. 네네네. 왜 본인은 나갈 수 있다고 그 원대한 꿈을 꾸냐고. 뭐 말도 안 되는 원대한 꿈. 어.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수행과 대비 원리라는 좀 더 큰 틀에서 계곡이 아니고 네. 산 정상도 아니고 산 정상에서도 10km 이상 올라가서 산을 내려다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대비 원리를 네. 네.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수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이것으로 마칠게요. 네. 아유, 벌써 감사합니다. 30분이 넘었네. 원래 10분 이상 안 하기로 했는데. 네네. 그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